속보, 축구 팬들 뒷목 잡고 쓰러진다. 홍명보 정몽규 아웃, 축구 팬들 뒷목 잡고 쓰러지게 만든 홍명보 정몽규 당장 아웃. 난리 난 상황.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여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강철 멘탈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 스포츠단체 중 1년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 축구협회다. 하지만 한국 축구는 남녀 대표팀이 나란히 파리올림픽 진출에 실패했다. 특히 남자 대표팀은 무려 40년 만에 진출하지 못해 충격이 더 크다. 세계적 경쟁력을 논하는 축구지만 정작 상향 평준화된 아시아에서도 최고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세계적 선수들을 보유하고 아시안컵 우승에 실패했다. U23 아시안컵에서는 신태영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에게 8강에서 패했다. 축구는 올림픽도 못 갔는데 피파 회장에게 자서전 자랑. 회장님은 양궁 보고 느끼는 것 없나? 파리올림픽이 한창이지만 축구 대표팀은 파리에 가지 못했다. 하지만 회장님은 파리에 갔다. 정 회장은 최근 파리를 방문해 지안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을 만났다. 정 회장은 9월 한국에서 진행되는 피파 홈리스 월드컵에 대해 면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는 올림픽도 못 갔는데 피파 회장에게 자서전 자랑. 회장님은 양궁 보고 느끼는 것 없나? 축구는 파리올림픽도 못 갔는데 자서전 자랑. 인판티노 회장은 7일 정몽규 회장이 선물한 자서전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인판티노는 정몽규 회장이 자서전 한 권을 선물해줘서 감사하다. 직접 쓴 글을 읽게 돼 영광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것이라며 인증샷까지 찍어서 올렸다. 이어 인판티노는 정몽규 회장과 KFA에 그동안 멋진 일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렸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여자 축구와 남자 축구의 강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됐다고 칭찬했다. 축구는 올림픽도 못 갔는데 피파 회장에게 자서전 자랑. 회장님은 양궁 보고 느끼는 것 없나? 피파 회장의 립서비스와 달리 한국 축구는 위기다. 홍명보 감독의 무리한 선임으로 공정성과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수장이 갑자기 떠나 피해를 본 울산은 김판곤 감독을 선임해 10일 데뷔전을 치른다. 대표팀을 위해서라면 K리그를 희생해도 된다는 몰상식이 판을 치고 있다.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고심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 회장이 개인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 인판티노 회장에게 책을 선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 회장의 자서전은 한글로 발간돼 인판티노 회장이 읽을 수도 없다. 정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 사선 연임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축구는 올림픽도 못 갔는데 피파 회장에게 자서전 자랑. 회장님은 양궁 보고 느끼는 것 없나? 정몽규 회장의 행보는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과 비교된다. 한국 양궁은 파리올림픽에 걸린 5개의 금메달을 모두 따냈다. 양궁협회를 40년간 후원하고 있는 현대차는 이번 파리올림픽을 위해 개인 훈련용 슈팅 로봇까지 개발해 지원했다. 양궁협회는 파리 현지에서 양궁 대표팀만을 위한 훈련장을 확보하는 등 지원에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가 금메달 5개 싹쓸이로 결실을 맺었다. 한국 양궁이 여자 단체전 10연패에 성공한 비결은 역시 공정성에 있다. 도쿄올림픽 상관왕에 빛나는 안산도 대표 선발전에 떨어지면서 파리에 오지 못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시스템과 경쟁 속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성이 무너진 한국 축구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 축구를 위해 고심해야 할 수장이 자서전 발간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축구 팬들은 자서전을 만든 종이가 아깝다. 냄비 받침으로도 가치가 없다.
이 시기에 파리를 가다니 회장님은 정말 강철 멘탈디라며 정 회장의 행보를 조롱하고 있다. 2. 한국에 이런 선수가 홍명보. 손흥민 후계자 찾기 위해 본격 움직인다. 홍 감독은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김천 상무와 강원FC 경기를 시작으로 K리그 관전을 시작하게 된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인터풋볼을 통해 홍 감독이 9일 대학축구대회가 열리는 태백에서 경기 관전 후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김천으로 넘어가 김천과 강원FC 경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홍명보 감독은 취임 이후 연령별 팀 경기에 참석하고 MIK 워크샵을 통해 각급 지도자들과 전술 철학을 공유했다. 이번 K리그 관전은 그의 첫 행사로 김천과 강원FC의 경기가 그의 첫 관전 경기로 선정된 점이 주목된다. 현재 김천과 강원FC는 K리그에서 각각 1위와 2위로 상위권을 차지하며 선두 경쟁 중이다. 김천은 지난 시즌 K리그 2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승격했으며 강원FC는 K리그 1에서 11위로 겨우 생존한 후 이번 시즌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특히 강원FC에는 고교 특급 선수인 양민혁이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홍 감독은 지난달 31일 양민혁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 감독은 K리그 경기 관전을 통해 유망 선수를 발굴할 계획이다. 그는 국내 및 해외파를 가리지 않고 선발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과연 어떤 K리거가 그의 선택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U-19 대표팀의 연습 경기 관전에도 나서 선수들의 기량을 살폈다. 그는 U-19 대표팀은 기술적으로 검증된 선수들이 모인 곳이라며 이들이 정신적으로도 성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홍 감독이 다음 주에 연령별 대표팀 감독들과 워크숍을 열어 한국형 축구 모델인 믹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명보 감독의 K리그 관전이 한국 축구와 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기대된다. 3. 히어 위 고학인 유벤투스 날벼락. 웨스트햄이 하이제킹했다. 유벤투스 FC 이적이 유력해 보였다. 그는 결국 웨스트햄 유니폼을 입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능통한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9일 한국 시간 장클레르 토디보 25는 웨스트햄 메디컬 테스트를 예약했다. 이적은 유력하다. 유벤투스 합류를 하이제킹했다라고 밝혔다. 토디보는 1999년생 프랑스 국적의 센터백이다. 지난 2021년부터 프랑스 OGC 니스에서 활약 중이다. 유망주 시절 포스트 바란이라고 불렸다. 2018년 국제축구연맹 FIFA 러시아 월드컵 프랑스 우승 당시 주전 수비수 라파엘 바란의 뒤를 이어갈 것 같았다. 190cm의 거구에도 빠른 속도를 가졌다. 이를 잘 이용한다. 역습 당하는 순간 빠르게 추격한다. 공격 차단에 효과적이다. 발밑도 좋다. 패스 플레이 티키타카를 대표하는 FC 바르셀로나가 그를 주시해 영입했다. 그만큼 뛰어난 빌드업 능력을 가졌다. 단점은 패스 정확도가 높은 선수가 아니다. 저돌적인 패스와 전진 패스를 즐겨한다. 전진 패스 성공률은 약 77%다. 안정적인 성공률이 아니다. 롱 패스도 연결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또 큰 키에 비해 공중볼 경합 안정감도 기대 이하다.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정보가 적다. 이 선수를 이탈리아 유벤투스가 원했다. 로마노에 따르면 유벤투스와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진전은 없었다고 한다.
이어 로마노는 하이제킹 소식이 전해진 몇 시간 뒤에 이적 완료된다. 토리노가 아닌 런던 스타디움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했다라고 전했다. 웨스트햄이 품었다. 메디컬 테스트는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통과한다. 훌렌 로페테기 감독이 이끄는 팀에 합류한다. 올 여름 웨스트햄의 이사회가 로페테기 감독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예상과 다르게 괜찮은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다. 로마노는 마지막으로 완성된 웨스트햄은 충분히 상대를 압박하기 좋은 팀이다. 웨스트햄이 다시 한번 유럽을 향해 나가지 말란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4. 이승우 전주성 데뷔전 전북. 광주 일격에 당하면서 0대1 패배 꼴찌 추락 위기. 전북 현대가 안방에서 광주FC에 일격을 당했다. 전북은 9일 오후 7시 30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진 광주와의 하나은행 K리그 1 2024 26라운드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다. 전북은 2연패를 기록했고 최하위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 결과에 따라 꼴찌로 추락할 위기에 놓였다. 전북은 4-3-1 전술을 가동했다. 송민규가 최전방에 위치했고 에르난데스, 이승우, 안드리고가 2선에 배치됐다. 이수빈과 김진규가 허리에서 공수를 조율했고 김태현, 연재훈, 박진섭, 안현범이 수비를 구축했다. 골문은 김준홍이 지켰다.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꺼냈다. 백하, 최경록이 투톱을 구성했고 안혁주, 문민서, 이강현, 아산이가 미드필더를 형성했다. 수비는 김진호, 허율, 안영규, 이상기가 이뤘고 골키퍼 장갑은 김경민이 꼈다. 전북의 김도현 감독은 슈퍼스타 이승우가 안방 데뷔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틀에 박힌 포지션보다는 프리롤을 부여한다면 장점과 센스가 돋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주의 이정효 감독은 전북을 상대로 최근 10경기 1승 9패로 전적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 전방 압박과 빌드업을 통해 상대 후방까지 실수 없이 전개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고 의지를 불태웠다. 광주가 기회를 먼저 잡았다. 전반 2분 박진섭의 핸드볼 파울을 끌어내면서 위협적인 위치에서 프리킥을 획득했다. 하지만 백하의 슈팅 이후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전북이 반격에 나섰다. 전반 10분 이수빈이 압박으로 볼을 빼앗은 후 건넨 패스를 안드리고가 다시 내줬지만 이승우가 제대로 슈팅을 시도하지 못했다. 전반 14분에는 안드리고의 패스를 받은 에르난데스가 돌파 이후 날카로운 슈팅을 선보이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전북은 전방부터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을 선보이면서 기회를 노렸다. 광주는 수비를 두텁게 가져가면서 역습을 노렸다. 하지만 양팀 모두 이렇다 할 찬스를 잡지 못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전북이 리드를 가져가는 듯 했다. 전반 35분 후방에서 연결된 패스를 받은 송민규가 돌파 이후 광주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아쉬움을 삼켰다.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전북과 광주 이렇다 할 찬스와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전반전은 0대0 스코어로 끝났다. 전북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카드를 꺼냈다. 이승우를 빼고 티아고를 투입해 최전방 공격을 강화했다. 광주는 안혁주와 문민서를 불러들인 후 가브리엘과 이희균을 투입하면서 전술 변화를 가져갔다. 전북이 후반 시작과 함께 에르난데스의 폭풍 드리블을 선보이면서 기선 제압에 나섰다. 후반 16분에는 에르난데스가 폭풍 질주로 역습을 만들었지만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전북은 티아고를 활용한 공격 패턴을 선보이면서 광주를 공략했다. 기회가 왔을 때 슈팅을 연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광주도 고삐를 당겼다. 후반 21분 김진호가 전북 수비를 뚫고 최종 슈팅까지 선보였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전북이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후반 23분 티아고의 헤더 패스를 받은 안드리고가 발리 슈팅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